시청자 여러분, 저 대구 내려왔습니다. 대구에 올라왔다 그래야 되나? 내려왔어요. 맞습니다. 네, 오늘 저 대구 투어를 하는데 대구에 우리 손영희 본부장 예,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윤난희 본부장 네, 지금 더운데 정말 고생스럽게도 정말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대구시 투어를 위해서 문화해설사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 대구 투어 함께 하려고 여러 아미고 회원님들께서 이제 시작점에 오셨어요. 여기가 근대 골목이에요. 근대 골목이 시작되는 건데 이게 어떤 골목입니까? 자, 저희들이 100년 전의 모습들을 그대로 간직을 하고 있고 이걸 이제 관광으로 풀어낸 곳입니다. 이곳을 오늘 함께 둘러볼 거예요. 그럼 우리 현대사 100년의 네. 모습을 그렇죠. 이 골목을 거닐면서 이렇게 네. 느낄 수 있고 네. 확인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네, 가시죠. 올라가 예. 보겠습니다. 예, 의료원이네요. 네, 이 의료원이 영남 지역 최초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남 이제 지역 최초. 네네 서양의학이 들어오면서 최초로 네. 시작된 1899년 건물 바로 아이고, 동산의료원입니다. 이걸 100년 전 모습을 거의 원형 그대로 보존한 거리잖아요. 네, 거의 쉽지 맞습니다.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구는 6.25 때 칠곡에서 다부동 전투가 있었죠. 네. 55일간에. 이런 다부동 전투 때 우리가 이제 폭격을 당하지 않은 도시가 바로 이곳이기도 해요. 아하, 예. 최후의 보루로 지켜낸 곳이기도 하죠. 이게 옛날 건물이네요. 1908년 건물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제시대 전에 그렇죠. 서양식 건물이네. 그렇죠. 어. 재밌는 건 지하 1층, 지상 2층이에요. 100년 전에 이러한 건축물을 지었다는 하하. 거죠. 여기 누가 살았을까요? 여기가 선교사님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아, 선교사들이. 네. 대구의 그 천주교 네. 카톨릭이 꽤 그 뿌리가 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서울 선교사들은 다음으로. 카톨릭 선교사들을 요거는 개신교. 아, 여기 개신교예요? 네네네. 블레어 주택입니다. 아하. 아, 선교사 블레어. 예. 미스터 블레어. 네, 미스터 블레어 맞아요. 그리고 이게 위험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고, 아하. 네. 들어갈 수도 있고요. 네, 평일에는 저희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오늘 일요일이라 맞습니다. 예, 문은 닫아놨는데. 네네네. 그렇구나. 이게 이제 선교사님들께서 사시다가 이분들이 미국으로 가시고 난 다음에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네. 100주년 되는 해부터 박물관으로 문을 열어뒀어요. 네. 여기가 약간 언덕이죠? 네, 맞습니다. 야, 여기가 청라 언덕이에요? 그렇죠. 여기가 맞습니다. 예. 청라 언덕. 우리 박사님께서 노래를 한번 불러보시랄까요? 아, 노래 부르면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우리 저작권 때문에. 근데 우리 네. 국민학교 때 배우는 노래 같은데. 지금은 이제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데 봄의 교양하고 네. 올려 펴지네. 박태준 선생님의 러브스토리예요. 중학교 다닐 때 바로 옆에 있던 신명학교 여학생을 짝사랑해서 그때 나온 노래예요. 근데 이 노래가 재밌게도 1922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가곡입니다. 최초라는 거. 네, 이분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요? 서울의 그 사랑은 어떻게 됐대요? 그 사랑이 이루어지질 못하죠. 나라를 빼앗겼던 그 당시에 고백을 못하고 아이고. 네. 네. 영어하고 막 여기가 했어요. 청라 언덕이구나. 네. 네. 아하. 여기 이제 선교사 주택이 이렇게 세 채가 남아 있어요. 네. 이게 다 100년 전 건축물입니다. 33일간 임시 수도 역할을 했을 때 아하, 이승만 대통령의 집무실이고 미국 대사관으로 사용이 되었어요. 개일교회. 예, 맞습니다. 근데 잘 어울리네. 예. 그래서 우리는 여기 저 묘비들이 있네요. 아담스. 스위트 주택 굉장히 예뻐요. 스위스 주택. 예, 스위트 채. 우리가 이제 여행 가는 저쪽으로 지하 2층 지하 3,100. 그렇죠. 이게 계산 성당이. 예, 예, 예.
여러분 저희 그 근대거리를 쭉 돌고 양령시를 보고 제가 기억이 나서 미도다방 갑시다 해갖고 왔어요. 미도다방 주인장. 예, 뭐라고 불러야 돼요? 사장님? 이름은 아니면 정인숙이고 예. 호칭은 선생님들 편리한데 부르면 됩니다. 제가 어떻게 불달라고 말 못하자는 거죠. 감히 대포 달고. 아니 예전에는 마담 그러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예, 저는 호칭이 많습니다. 마당카는 분도 있고 뭐 네. 여러 가지 그지 호칭은 많아요. 이게 46년 동안 여기를 지키셨어요? 네,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습니까 이게? 같아요. 네, 같습니다. 예. 그럼 이게 이제 근대거리로 조성되기 전부터 여기 계셨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저도 건대로 골목 공부도 했었어요. 대구대학 가서. 네. 예, 뭐 중국 청량님이 공부하라 해가지고 학교도 네. 다녔어요. 예, 예. 46년 전에 이 지역은 어땠습니까? 그때는 제가 처음에는 저도 세 번째 옮겼습니다. 미도다방만 처음에 중앙팔소 앞에서 했는데요. 예. 그 건물 주인이 빚겨달라 해가지고 쫓기 나왔죠. 나와서 건너왔는데 그때는 거기는 굉장히 번화가였었어요. 예. 그 시내니까 여기 건너는 게 시골이었었어요. 뭐, 어디 식당에 가니까 뭐 천정이 거미줄 주렁주렁 달렸고, 그때만 해도 전부 초가, 그냥 집성촌 옛날 부자 동네 그대로서는 지금 많이 부숴버리고, 지금 많이 달라졌죠. 예. 그때 완전히 시골 고향 같은 그런 기분이었었어요, 이 동네가. 근데 우리 미도다방은 옛날 다방 그 분위기를 그대로 유지하고 계시잖아요. 저희는 그대로 그냥, 예. 왜 그렇게 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게 전통적인 다방이니까 제가 한복을 입고 그죠. 저희 네. 집에는 외국 분들도 많이 오셔요. 네. 오늘 스웨덴 분도 4분 오셨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외국 가면 토속적인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냥. 맞아요. 예, 제가 예. 몇 년 전에 여기 왔을 예. 때도 딱 한복 이 차림으로 예, 예. 맞이해 주셨거든요. 예. 예, 평생 한복을 입었었어요. 예, 예. 우리 사장님이 문화재세요. 그건 아니고요. 하다 보니까 또 제가 미도 다방에 대한 그런 네. 생각이 그런 게 또 있더라고. 사명감이나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우리가 미도가 역사가 스님 96년 됐어. 96년. 1928년도에 일제시대도 있었어요. 이 미도다방이. 역사가 오. 있어요. 있고 또 제가 46년, 저도 4년 되면 저는 반세기고 네. 4년 되면 100년이에요. 그럼 그 전에 하셨던 분한테 인수 받으신가요? 받았는데 옛날에 제가요 한 20년 전에 네. 이하진 여사님이라고 제가 미도방 하니까 저한테 오셨더라고요. 오셔가지고 그분은 수필가예요. 책도 갖고 왔는데 책도 수필 사기 낸 책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지금 계시면 한 110살쯤 될 거예요. 그때 90쯤 다 돼가던데 그분이 이거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하나 여쭤보니까요. 이제 미도라는 거는 아름다움의 어떤 미의 어떤이라는 말이랍니다. 그래 이제 그때는 인성 하백님이나 몇개 노래도 보면 오는가 그 이상하 스님 이런 분들이 모여서 시, 음악, 이제 글 쓰는 분들 이 다방에. 모이가 그냥 하나의 이제 일제 시대니까 울분을 터뜨리고 소통하는 네. 장소였대요. 아하, 예. 서로 만나서 그러다가 이게 운영 과정이 안 돼서 다방을 만들었대요. 그 선생님 말씀으로 그분도 연세 그만한데 안동 진성이 씨 양반 사모님인데 서울 여상을 나오셨대요. 그때 얼마 대단한 개화된 집안이죠. 그 남편은 일본 경도대학을 나오셨다고 서박사로. 그래 그때는 이제 다방에 오신 아무나 제가 할 때 아무나 못 오셨어요, 선생님. 자, 저희 집에 전부 다 지금 시인이나 뭐 시장님 다 높은 분들 각계각층에 다 이런 분들 오셨고 지금은 네. 많이 이제 누구나 올 수 있는데 그때에도 그렇구나. 다방 네. 가면은 참 우리가 가난했잖아요. 밥은 아무나 먹어도 다방에는 차 이거는 아무나 못 마셨거든요. 예, 예. 맞아. 그때는 그랬었어요, 선생님. 예, 우리 제가 저, 처음 할 때만 해도. 예, 대구 지역의 예술가들, 예. 지성인들이 여기 대학 교수님들 예, 전부 다, 모이셨구나. 다 예. 귀족분들이 오신 귀족 문화였었어요, 다방에 그때는요. 예, 예. 지금은 저 아무나 와도 되는 데고. 지금은 이제 다 개방이 돼서 누구라도 오시면 돼요, 선생님. 예.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와도 되는 아우, 거예요? 우리 고세부 대단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뭐 대통령도 오시고 뭐 총리, 국회의장 모두 안 오신 분 정몽준 회장도 2분 단위가 있었어요. 아, 예. 소문 듣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미도를 잘 안 지킬 수가 없어요, 선생님. 맞죠? 예. 대구 대표였어, 그죠? 우리 예. 사장님 기억에 남는 손님 어떤 손님 있어요? 다 모두 다 귀한 분들이고요. 저는 예. 제가 생각하면 근 선생이라 근회장님 그분이 연세가 108세 돌아가셨어요. 네. 그분이 그래도 제 마음에 와닿고 참, 권 선생님이라는 분. 예. 그분이
자, 안동것이 양반이라고 늘 자랑하시고 내가 100세 때 그분을 내가 기념으로 이불을 한 채 드렸었어요. 아하. 해드리니까 내가 그분 여쭤봤어요. 네. 그래 회장님 오래 사시는 비결이 뭐냐 하니까요. 자기 양심이 그 양심을 안 잃는 거. 아하. 그래서 그 자기 당당해지는 거.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자신을 안 속이는 거. 아하. 남 속이는 순간인데 자신 속이면 평생 마음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네, 그분 그 말씀에 굉장히 감동받고 그럼 지금도 그 이야기 들으면 굉장히 그게 명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당당해야 되거든요. 예. 예. 100살까지 못 살면 다 대충 산다는 뜻이네요. 아니 그래서 이분도 오래 사신 건데 어떻게든 내 100살은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래 사는 비결이 있다마는요. 제가 이제 우리 집에는 많이 올 때 2,000명도 오셨어요. 오래 사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관찰하면서 보면요, 지켜보면요, 다 마음에 덕을 쌓고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요 봉사 많이 나서 오래 사셔요. 아하. 봉사는 내가 좋으려고 하는 거거든, 맞죠, 선생님? 그러니까 주로 봉사 많이 하시는 분 맞아요. 그 자기 양심이 같이 가려면 딱 떳떳하게 사시는 분, 그렇구나. 당당하신 분이 오래 살더라고요. 스스로 당당하고 편하거든요. 그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편하시거든. 어디 가도 남만 보는 거 그 사람 잣대예요. 내가 당당해야 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 예. 우리 사장님 이거 앞으로도 계속 여기 지키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게 지금 제가 필요합니다. 그때는 제가 좀 돈이 필요해서 지금은 이제 제 놀이터고요. 아침마다 소풍 나오는 기분으로 미도 동산으로 가서 제가 천주교 신자거든요. 예. 아담과 이브를 만나는 기분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즐겁고 그러니까 일이라 하면 저는 아침에 내가 4만 3천 보를 걷더라고요. 아침에 8시 반 나오고 저는 집에 11시에요. 내 쫓아다니거든요. 그 내내 여기서 서 계시잖아. 예. 수가 있고 내 다니니까 이거 일이라 하면 못해요. 아. 내가 뭐 이거 운동하러 가면 하겠어요. 4만 3천 못 걷죠. 그러니까 매일 43,000보를 걸으시죠. 예, 그러니까 오시면 전부 다 아담도 만나고 이브도 만나니까 너무 즐겁고 그죠. 그래서 저는 즐기면서 하니까 그러시구나. 예. 재밌어요. 예. 재밌어요. 사장님 저는 여기 재밌어요. 예. 미도다방의 대표 메뉴가 뭐예요? 상하차를 저는 우리 다방이 옛날 전통 다방이니까 요새 뭐 스타벅스는 이런 커피로는 제가 성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하차를 주로 쌍화차. 거의 저희 보시면 거의 상하차 마시고 그래 저기 한방 약차 달걀 푼 거? 올리는 거예요. 달걀 노란자 올린 거? 예. 그걸 저희 집에 특별 메뉴로 해서 외국분들도 오시면요. 예. 그거 먹으면서 뭐 찔리셔서 그러면 원모 한 잔 더 마시라고. 자는 별로 안 크거든요. 좋아하시더라고요. 거기 달짝지근하니 견과류도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분들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오늘은 저희가 워낙 지금 더워서. 바깥에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한방 약차 이거 끓이는 한방 거. 약차. 예, 저 아이스 커피를 안 그런 한방 약차 끓는 이유가 이 특징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맛이 안 넣고 아주 깊어요. 감초로 맛을. 그래서. 그렇지. 첫 맛은 약간 쌉싸름한데 예. 끝맛이 예, 진짜 예. 달콤한 감초 맛이야. 저는 되도록 우리나라 차를 많이 권하는 거예요. 커피보다는. 그래서 커피는 근데 또 많이 마시잖아요. 그죠? 사장님, 예. 이 과자는 왜 내놓으시는 거예요? 이건 옛날 저희 집에요. 옛날에 어른들이 많이 오셨어요. 예. 원래 사랑방 다방을 해서 제가요. 어허. 전부 다 뭐 안동에서 전국에서 호남에서 오셨는데 어른들 오시면 오래 계셔요. 그 처음엔 오래 계시니까 차 한 잔 이거 먹고 나면 정말 그 하거든요. 뭐 밥도 아니고 반찬도 그래가 제가 뭐 떡도 갖다 사드렸다가 과일도 그래서 갖다 드렸다. 그냥 나중에 보니 이게 딱 맞더라고. 주전부리 하시라고. 이게 정말 좋아하는 근데 거예요. 사장님, 예. 왔다가 마시고 빨리 나가야 손님이 회전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노래도 빠른 노래 틀어놓고 의자도 불편한 거 갖다 놓고 그런다 그러던데? 저희는 오래 계시는 게 좋아요. 어. 우리는 영리 목적보다 그래도 제가 고향 청도 시골에 우리는 대가족이 살았었어요. 예. 우리 할아버지가 시장 나고 난 굉장히 보잡이 손녀였는데 아버지가 보여서 망하는 바람에 제가 대학 갈라 다방 카운터 알바다 평생 내 시급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뭐 다 그렇게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영리도 좀 오셔가지고 진득하니 몇 시간이도 저는 할아버지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어른들 옷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우리는 18가족 한 집 살았거든요. 네. 예. 그랬는데 그래서 어른들 배울 게 참 많아요. 그래 이게 근대화거리로 조성된 후에 손님이 더 늘었어요? 예, 근대화 공부하니까 이제 동서고금을 겸비하게 되죠. 어른도 오시고 젊은 사람도 오고 서양 사람도 오시고 하니까 참 이게 되게 범위가 포괄적 커졌잖아요. 네. 그때는 어른들 오시고 양반 다방을 소문났을 거예요. 저희 가게가 양반 다방 났는데 다 오시니까 저도 너무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아, 참 좋네요, 그죠? 예, 저는 참 좋아요. 저는 참 행복합니다. 미도다방이 지금은, 예, 예. 앞으로도 계속 이 자리를 잘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예, 고 선생님이 좀 많이 홍보해 네. 주세요. 또 사장님이 계속 예. 이 자리를 지켜주실 예, 것 같고. 저도 아직 아픈 데가 없어요. 제가 네. 70 넘었는데도. 어. 예, 그래서 저는 뭐 혈압 정상 당뇨 가니까 아직 병원에나 코로나도 안 걸렸었고요. 그래,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70 넘었다는 건 안 믿겨. 아니, 그래서 저는 정말 그래요? 예, 아직도 일도 열심히 잘할 수 있고 힘도 있고 4만 4천 보가 이렇게 만드는구나. 예, 많이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운동하라 하면 못해요. 못하는데 일을 하면서 하니까 별로 필요한 줄 모르고 손님 오면 쫄쫄하게 인사도 하고 또 오면 배웅도 하고 이러니까 예. 그래요. 여러분 저희 이 예. 대구 이 아미고 기행 보시면은 근대거리로 오실 건데 오시면 시간이 없어도 요 미도다방은 꼭 오시고 아주 뜨거운 한여름이면 요 한방차 아이스로 드시는데 안 그러면은 쌍화차 그 달걀 노란자 딱 띄운 그 쌍화차를 꼭 드셔보십시오. 저는 지난번에 왔을 때 그 쌍화차 먹었는데요. 아 진짜 맛있어. 맛있고 어쨌든 막 건강해지는 느낌이야. 실제로 몸에 좋겠죠. 예, 미도다방과 우리 사장님이 계속 이 자리에서 그 대구를 지켜주시기를 기원하면서 박수만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서울에 피막골이 있다면 대구에는 진골목이 있어요. 진골목. 네. 그래서 진골목이 무슨 뜻이에요? 진골목은 경상도 말도 길다, 질퍽질퍽하다. 질다. 예, 질다. 질퍽질퍽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종로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종로에는 우리 이런 고 박사님처럼 아유 막 훌륭하신 분들이 지나가면 절로 갈까요? 예. 여러분들이 그때 뭐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경상도 말로 수그리하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게 싫어서 자연적 형성된 게 말을 피해서 그렇지, 간다는 그렇지. 피막골이죠. 그럼 서울에 피막골이 있고 종로가 있다면 대구에는 이렇게 진골목이 있어요. 이게 부인들 폐물을 없애자 이런 운동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1907년에 나라비 1,300만 원이 있었어요. 그때 서상돈 선생님께서 담배를 끊어줘 나라비들 갚아보자 하니까 이 남일동에 계셨던 여자분들이 그럼 우리 여자는 담배를 안 피우는데 어떻게 할 거냐. 나라가 빼앗길 지경인데 폐물이 뭐가 필요가 있느냐. 은장도 반지 다 빼놨습니다. 바로 이 동네에 여성 국채 보상 운동이 이 동네에서 가장 먼저 일어났어요. 그럼 이게 우리 IMF 때 금모으기랑 비슷한 거네.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다 전통이 있는 거예요? 예, 예. 이렇게 우리가 그런 유전인자를 가진 민족입니다. 예. 네. 자, 이 진골목이 이제 또 중요한 게 예. 최초의 양옥집이 있어요. 정소학과입니다. 아, 정소학과? 네. 정필수 원장 1937년입니다. 이 집이. 최초의 양옥 건물. 예. 그대로입니까? 예, 그대로 김원일 놔두는데? 작가의 마당 깊은 집에도 이 집이 나와요. 아하. 이 집은 워낙 명이어서 입구에만 오면 벌써 여기 병이 다 한번 났다 그래요. 났습니까? 네, 지금은 이제 아드님께서 하고 계셔요. 아, 지금 소학과를 하고 예, 계세요?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이 집이 재밌는 게 보통 저희들이 2층에 보통 병원이 이제 1층에 있고 2층에 가정집이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는 반대로 돼 있습니다. 1층에 살림집이 있고 2층이 병원이에요. 뭐 그래요? 이런 식으로. 이 철조망도 그때 처음부터 이렇게 그렇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집에 아드님께서 사실 이제 하버드대 출신의 건축학과 교수예요. 그런데도 이분이 이런 걸 없애지 마라 그래요. 아하. 옛날 그대로 하자. 이 집이 얼마나 잘 지어졌냐 하면 여기에 안에는 뭐가 있냐면 벽돌이 있어요. 일본에 옛날에 잘 사는 사람들 집을 그래 지었죠. 안에 벽돌이 있고 다시 또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 일본식의 다다미 빵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식의 온돌빵도 있고 중국 사람들이 당연히 지었기 때문에 원형 창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서병직이라는 화가가 살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서양식 아뜨리에도 있고 그래서 미국식, 일본식, 중국식, 우리나라식 복합 건물입니다. 이런 양식을 다 간직한. 그래서 그때 이제 또 TV 드라마 1박 2일에서도 왔던 집입니다.
대구가 참 이런 게 남아있다는 게 재밌죠. 그러네요. 예. 예. 그냥 기념물로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여기 개인 집이고 예, 사람이 살고. 의원으로 지금 예, 하시는 예, 거 아니에요? 하고 생활도 있어요. 하시고. 예, 예. 그리고 저기 문도 재밌어요. 저 대문도 1919년 문입니다. 요 문이요? 예. 음. 저게 이제 왜 1900 직진했는 저게 서병국이라는 사람의 1000평짜리 집이 있어요. 저거. 아, 저 대문이? 예, 예, 예. 지금 저 예. 대문은 안 쓰는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옛날에는 이 문을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쪽에 큰 도로가 있어요. 그 길이 정문으로 나와 있고 그래서 서병국이라는 사람의 1000평짜리 집이었어요. 여기가. 1000평? 예. 이거 달성 큰 서시들이 저택이었네. 나옵니다. 또. 여기는 바쁘게 가면 재미없는 길이고 맞아요. 그냥 진짜 설렁설렁 이러고 가야 맞습니다. 뭐가 눈에 들어오는 게 있네. 예. 그러니까 무슨 스토리도 있고 뭔가 디자인도 있고 무슨 재생을 해서 바뀐 것도 있고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이런 데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그때를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이런 데예요. 화교 초등학교구나. 학교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 중국 홍무제, 예, 예. 강태종, 여기 뭐 노자, 공자, 노자, 공자. 다 만들어놨어요. 조자로 삼국지에 재밌네. 나오는 사람들 여기 다 있습니다. 예. 이 건물이 1919년 건물이에요. 근데 이렇게 돈이 많았던 이 사람이 일찍 돌아가셔요. 40대 초반에. 그래서 요걸 이제 이 화교들이 사가지고 예의 염치가 나오죠. 화교 예의 학교를 염치. 만들어놨어요. 저희 애들한테는 저렇게 가르치는데 그 대사라는 자가 영 저게 예의도 없고 염치도 없어서 참 그래요. 사가지 예. 예. 이런 게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겁니다. 예. 자, 이쪽에 우리 연매 시장에 시장이네. 여기가 이제 연매 시장인데 연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장이 재밌는 게 뭐냐 하면 네. 여기가 바로 대구 읍성 옆이란 말이에요. 남쪽 성벽 있고 그러니까 좀 가진 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네. 좋은 물건을 싸게 판다. 이래서 이제 연매 그래서 시장이에요. 연매다. 예. 그런 의미가 저렴하게 있는데 산다. 그래서 참 이게 도심 한복판에 있는 시장으로서 잘 그나마 전통 시장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야 여기 CGV하고 이 연매시장이 딱 붙어 있는 게 재밌네. 여기가 딱 컨트라스트가 돼서. 그렇죠. 그래 여기 이제 현대백화점이 대구에 들어왔잖아요. 지금 그래서 대구에 뭐 지방백화점이 다 없어지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여기도 공공 디자인을 사실은 구청에서 디자인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돈은 다 대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둔 거예요. 자, 뽕나무 골목이 있습니다. 두사충 장군이 나와요. 이게 전부 뽕나무입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게 그 뽕나무예요? 네, 그런 뽕나무. 기억이 나네. 아, 그거는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한 100년 전에 이 네. 저 누에 쳐봤어? 맞습니다. 이 뽕 따느라고 고생했다. 이 뽕이 따가지고 이게 썰어가지고 맞습니다. 썰어가지고 예, 그런 스타일이죠. 뿌려주고. 예. 그러대요. 그 키우는 거 많이 봤어요. 엄마가. 어. 근데 재밌는 건 뽕잎 따러 올라갔다가 예, 그녀가 나옵니다. 절구빵아찌는 안악네. 예, 심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두사충 장군의 러브 스토리가 나와요. 네. 네, 뽕나무 골목입니다. 여기 있네. 어디? 네. 어디네 진짜. 예, 어. 뭐도 보고 뭐도 따고 그러면서 두사충 장군의 러브 스토리예요. 저 두씨가 지금도 있어요? 두씨가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예, 그래요? 그 후손들이 지금도 많이 살고 계시죠. 한 7,000여 명? 그렇게. 그래요? 예. 자, 여러분들, 제가 한강 이남의 최고의 명문 가문 이상화 집안입니다. 그게 왜 이상화 집안을 한강 이남의 최고의 명문 가문이라고 하는가 하면 왜일까요? 아버지는 7살 때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그 당시에 야간 여학교를 설립합니다. 여자들도 배워야 된다고. 근데 이제 형님인 이상정 장군이 신명학교, 개성학교, 평양의 오산학교에서 선생님 하다가 이래서 도저히 독립이 안 되겠다. 만주에 가서 최초로 투스타 장군이 돼요. 그리고 그 부인이 우리나라 최초의 여류비행사 권기옥 여사입니다. 좀 더 시원한 데 가서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여기 터가 굉장히 좋은 데죠. 발가락에 힘주고 오세요. 마당은 영남대학교를 설립하신 최청 선생님의 집안. 요 방에서 1943년 4월 25일 아침 8시 반 생을 마감을 했어요. 여유 있게 사셨네. 예. 이 집이 아주 명당이랍니다. 마지막 작품 서러운 해조가 나왔고
이 네 형제들. 저게 병신년 봄날이면 몇 년도입니까? 1926년. 26년에 약인들에도 봄 오는가. 빼앗긴들에도 봄을 오는가. 네. 이제 저희가 근대화 거리를 한 바퀴 뺑 돌렸죠? 네네네. 그리고 우리 출발했던 데로 다시 왔네요. 다시 왔어요. 네. 이게 뭐 멀지가 않아요. 이렇게 네. 한두 블럭? 네. 그러니까 근처에 주차시켜놓고 한 3시간? 3시간 정도 이내에. 시간 내시면 천천히 둘러보실 수 있어요. 천천히 둘러보고 차도 한잔 하시고 미도다방에서 네. 이렇게 해서 쫓기지 않고 둘러보실 수 있는데 한 가지 우리 문화해설사 선생님하고 꼭 같이 다니셔야 돼요. 그냥 겉으로만 보면 뭐 그 스토리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일일이 이렇게 설명이 써 있기는 한데 그거 일일이 들여다보고 있기가 좀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거닐면서 해설을 들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참 좋아요. 근데 해설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으시잖아요. 많아요. 어떻게 하면은 저희들처럼 이렇게 모실 수 있는 네, 거예요? 구청에다가 신청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도 되고, 각 그- 안내소가 많아요. 우리가 안내소에 직접. 몇 명 이상이어야 됩니까? 원래 저희들이 이제 10명 이상 되어 있어요. 10명 이상. 네. 10명 이상이고 네. 이제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 팀도 10명 이상 출발을 했어요. 중간에서 좀 네. 이렇게 빠져나가신 분들이 계시지만 네. 그러면 그거 돈 줘야 돼요? 아니에요. 전부 다 무료예요. 그러니까 네. 대구시 중구청 네. 이제 관광과 네. 전화하셔가지고 그냥 네. 신청하시면 돼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10명 이상 그러니까 저희가 가만 서너 명이랑 같이 다니시긴 좀 그렇잖아요. 네. 예, 10명 이상만 되면 네. 이렇게 해설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시간 정해서 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네. 이렇게 해서 쭉 함께 돌아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꼭 기억하시고 10명 이상 만드셔가지고 도시는 게 좋겠어요. 네. 10명이 안 돼도 오세요. 우리 선생님한테 10명 안 돼도 하고 부탁해도 돼요? 네, 당연하죠. 괜찮아요. 제가 대구에서 났고 네. 또 대구를 자주 다녔고 네. 대구 매일신문 네. 특강하느라고도 뭐 여러 차례 왔는데 네, 네, 네. 이렇게 신문 깊은 소개하기까지는 네. 저도 오늘 처음에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정답입니다. 아는 만큼. 예.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이렇게 무슨 더운 말씀을요. 날씨에. 예. 네. 이제 저희들 저 서문시장으로 서문시장. 가겠습니다. 네, 서문시장. 네, 네. 예. 오늘 일요일인데 사람들이 좀 많은 날입니까? 예, 오늘 일요일이어서 오늘은 그 사람이 많습니다. 예, 월중보다 그 월말이 많고 여기 왜 사람이 많냐면은 아마 서울을 제외하고 재래식 시장은 제일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카테고리별로 잘 이렇게 구획이 잘 돼 있어요. 예, 구역이 잘 돼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뭐 여긴 도매시장 역할을 하니까 가격적인 그 경쟁도 상당히 좋은 점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많고 지금은 저희가 일종의 그 남대문 시장 같은 거네. 그렇죠 이제 지방의 대구에 대구에서는 최고로 크다고. 예 그래서 대구의 남대문 시장이다 그렇게 막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여기 그 납작만두가 대구에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시장 한 바퀴 돌기 전에 납작만두부터 먹으려고 앉았어요. 선생님 납작만두라는 이 만두는 대구에서 이제 먼저 시작됐습니다. 아, 여기 또 떡볶이도 같이 나왔네. 그 대구에서 시작됐는데 그리고 대구는 그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하지만 예. 따라서 그 각 지방 사람들 네. 다 이렇게 한 번씩 왔다 가는 곳이기도 하고 또 음식 값이 제일 싼 도시이기도 합니다. 대구가. 예. 대구에는 빨리빨리 음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찬이 여러 가지라든가 그렇진 않지만 주문하면 빨리 나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예. 아니 조금 전에 주문 끝나자마자 떡볶이가 나와서 그런 그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뭐 흔히들 말씀하시면은 뭐 대구가 뭐 따로 국밥밖에 더 있느냐 그래서 대구 다른 지방에 없는 대구에만 있는 특징적인 음식이 한 3가지 정도 됩니다. 그 납작만두하고 그다음에 따로 국밥 그다음에 그 생고기라고 있습니다. 쇠고기가 비계 없는 부분을 예, 생고기를 이제 회처럼 육개. 예, 육회는 섞어가 나오지만 그냥 고기만 잘라서 나옵니다. 그래서 예,
그걸 이제 뭉티기라고 하는데 대구에서는 원래 생고기로 이제 이름 지었습니다. 납작만두예요? 요거는 통통만두입니다. 아니 납작해 보이는데. 아니요, 요거는 통통만두 뜨겁습니다. 신기한 만두네. 처음 봅니다 나 이거. 일단 한번 통통만두. 잡숴보십시오. 여기 2인분 납작하고 그냥 콩고 있습니다. 안에 당면만 있네요. 예, 납작만두도 안에 당면밖에 없습니다. 근데 납작만두하고 통통만두 차이는 요거는 튀기는 만두고 납작만두는 전처럼 부치는 만두. 부치는 만두. 예, 예. 이걸 어떻게 만들어냈을까? 정도의 미성이라고 하는 데가 대소입니다. 그렇죠. 이걸 어떻게 이걸 생각을 해냈을까? 오래됐잖아요. 오래됐죠. 네, 한 50년 전 맞습니다. 50년 넘는 소나기 나왔습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강사님, 통통만두를 하다가 네. 누가 깔고 앉아있는 거 밟았는데 그래부터 납작만두. 아 그래 된 거예요? 아유 이게 수산 전문집이네. 예. 조금 전에 이 서문시장 대구의 명물 납작만두를 맛만 보려고 시켰는데 다들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저도 맛있게 먹어가지고 두 접시 더 해서 배를 채워 부렸어요. 그래서 이게 납작만두 먹을 만하네요. 박사님 대구에만 있습니다. 예. 박사님 지난번에 화재암 서문시장 화재암 이게 났었죠. 여기입니까? 여기인데 여기 삼지구인데 여기 지금 화재가 나고 다시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게 벌써 화재 난 지가 한 4년 정도 지났죠. 그래서, 여기는 예. 이렇게 예, 길 옆이 이게 매장이네. 예, 매대네. 예. 그래서 이제 이쪽에는 지금 재공사 중에 있고 그리고 이쪽은 이제 일주인데 여기는 주차 타워하고 네. 예, 그다음 밑에 뭐 사무실, 뭐 번영회 사무실, 여기 시장인데 예. 뷔페처럼 해놨네. 예. 보리밥 뷔페가 또 이 그렇죠, 시장에서 그렇죠. 유명한데. 예. 보리밥, 비빔밥 뭐 아하. 이런 거는 상당히 뭐 정신이 없습니다. 여기 오면 정신이 없습니다. 원래 시장에 정신이 예, 없어야지.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촬영 중에도 지금 뭐 어깨가 받칠 정도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것은 대구에 있는 수성못입니다. 대구에서 가장 오래된 유원지인데 지금은 굉장히 번화한 유원지로 바뀌었어요. 대구의 시인 그러면 이상화 선생을 꼽는데요.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1920년대 이 시를 쓰셨어요. 이상화 시인의 시비들이 쫙 이렇게 있는 바로 이곳이 유원지이기도 하지만 대구 정치인들이 뭔가 결의를 다질 때 이 앞에서 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러면서 뭐 선언도 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지금 뭐 워낙 젊은이들의 거리로 변해가지고요.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이것을 한 바퀴 둘러보는 걸로 우리 대구 아미고 기행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바퀴 같이 둘러보시겠습니다. 아주 평화롭고 여유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사실은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때 제가 여기를 몇 번 왔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좀 한가지고 여유 있는 기분을 갖기가 어려웠어요. 정말 우리가 들을 뺏겼다는 느낌 때문에 이제 확실히 자유파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참 좋죠? 오리배까지는 안 타셔도 될 거예요. 힘들어요, 여름에. 땀나고. 그냥 이렇게 그 주변에 데크 조성되어 있는 갈대 사이로 그저 한 2, 30분 걷기만 하셔도 멋진 힐링의 시간이 되실 겁니다. 우리 대구 아미고 기행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서울에서 스튜디오에서 여러분 뵙겠습니다.
고성국TV는 자유우파의 유일 정론 방송입니다. 고성국TV는 윤석열 정권을 지켜내고 2024년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부을 것입니다. 고성국TV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자유우파의 정론 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010-9045-3010으로 전화 주십시오. 정론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국TV 화이팅!